반대하고 있었으니까.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직선제 개헌안을 그걸 제안을 하죠. 근데 그게 국회에서 여지없이 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되자 부산 임시정부 건물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가 몰려와서 국회 해산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중자결단, 땄벌대, 백골단이라 이름 붙인 이 단체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자 이를 구실로 정부는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헌병대가 국회의원 50여 명이 탄 버스를 강제 연행하고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의원 10여 명이 구속되면서 국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승만이 지금 직선제 개헌을 주장을 하면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그야말로 초헌법적인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러면서 독재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구락부에서 반독재 투쟁을 벌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깡패라든가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고 그러면서 김창수, 이동화 그런 분들이 통곡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항거를 한 그 사건이 바로 국제구락부 사건이죠. 폭력에 짓밟혀 피를 흘렸지만 김창숙은 반 이승만 세력을 모아 52년 대통령 선거에 이시영을 추대합니다. 근데 이 여론은 누가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때 반 이승만 그 세력이 일단 나서서 대통령을 갖다가 추대해야 된다. 당선 여부는 차후 문제다. 그게 자기 평생의 신념이 그거예요. 꼭 성공이 안 돼도 하나의 주의로서 이념으로서 내세우고 그래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이래 해야 된다는 게 자기 그거야. 올바른 길이 아니라 판단하면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았던 김창숙.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12년 동안 그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58년 12월엔 300여 명의 무술 경관이 국회에 들어가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고향에 머물고 있던 김창숙은 어린 손자의 등에 업혀 서울로 올라옵니다. 죽어도 서울에서 싸우다 죽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김창숙은 이승만의 자유당을 일컬어 나라 망치는 도둑의 소굴이라 말한 기자유당이라는 시를 신문에 발표해서 국민들의 의기를 북돋웁니다. 자유당 정권은 국가보안법에 치안을 방해하고 민심을 선동하는 언론은 엄중 처벌한다는 이른바 언론 조항을 넣어서 무력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공포된 신국가보안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전국 검찰청 실무자 회의가 1월 10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홍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을 고쳐서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한 김창숙은 전 국민대회 지도위원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3.1운동의 정신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자고 호소를 합니다. 나는 이승만 정권이 스스로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자체도 어떻게 될지 참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왔다고 본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모습을 이승만 정권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맹렬히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 문투가 참 대단히 강경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승만 독재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런 강렬한 문투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보안법 반대 투쟁이 여의치 않자 김창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하야 경고문을 발표합니다. 자유당 일방으로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시행함은 전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야하라. 내 죽거든 내 눈을 빼 대한문에 매달아 놓으면 포악한 독재 정권이 반드시 망할 것을 목격하리라.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은 권력을 탐하는 집권자가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속 집권하겠다고 대통령이 헌법을 고쳤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경험을 하게 됐으며 또 경찰의 비호 아래 깡패들은 김창숙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짓밟았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무력과 민의 조작으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권을 유지한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히 하야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죽어서도 자신의 눈을 뽑아 걸어놓아서 독재자가 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말한 심산 김창숙.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26년 12월 한 조선인 청년이 식민지 조선을 착취할 목적으로 일제가 만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추격하던 일본 경찰 2명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결한 조선의 청년, 그는 의열단 소속인 나석주였습니다. 당시 60만세 운동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 소위 제2차 유림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 또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 이 사람, 그게 1926년 감옥에서 보여주는 3대 사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석주 의사의 그걸 보고서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또 새롭게 갖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서 그전부터 추진하던 좌우 통합 운동을 박차를 가해가지고 2월 15일에 통합된, 좌우가 통합된, 오늘날로 치면 남북이 통합된 신간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 심산이 가져간 돈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나석주 의거를 계획하고 자금을 댄 사람은 바로 심산 김창숙이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가지고 온 무기와 행동 자금을 나석주 등에게 주면서 제군의 용감함은 후일 독립사에 빛나게 될 것이니 힘써주오 하고 당부하였다. 이들은 바닷길을 통해 잠입할 계획이었다. 경북 성주군 사월리. 김창숙은 의성 김씨 가문의 13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스승과 함께 오적의 목을 베어달라며 임금께 올린 상소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자 김창숙은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고향에 파묻혀 있던 그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낸 것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을 했건만 유림의 대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